제너레이트 뮤직 파워 스테이션 제너레이트 팟캐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너레이트를 만들고 있는 대중음악 평론가 김도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중음악 평론가 장준환이라고 합니다. 조강지처라는 말이 있죠. 저희가 장준환 평론가와 함께 제너레이트 리뷰를 계속 진행을 했는데 지난주에 좀 외도를 했습니다. 그쵸. 메탈로 네, 선회를 하셨죠. 어떠셨나요? 잠깐. 아니요. 근데 저는 뭐 그런 걸로 기분이 나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네, 제너레이트 장준환 평론가를 이제 바람 마치고 제가 메탈 특집을 진행을 했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너레이트 리뷰는 언제나 장준환 평론가님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진행을 해야 될 텐데 말이죠. 장준환 평론가와 저는 동선이 겹치면서도 겹치지 않는 굉장히 기묘한 음악 취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저희가 같은 페스티벌에, 그것도 다른 날에 다녀오게 됐습니다. 네, 지난 주말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열렸던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 리조트에서 열린 위버스콘 2025에 다녀왔습니다. 네, 저는 보이넥스트 도어와 엔하이픈이 헤드라이너를 맡은 5월 31일 공연에 다녀왔고요. 저는 이제 N팀과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헤드라이너를 맡았던 6월 1일 일요일에 다녀왔습니다. 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는 위버스콘이라고 하는데 장준환 평론가 위버스콘 아세요? 그냥 말 그대로 위버스 하이브 지금 자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팬 커뮤니티 플랫폼이잖아요. 네, 거기서 그냥 운영을 하고 있는 페스티벌이다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위버스가 2019년에 처음 만들어졌으니까 그 당시에 정말 화제였거든요. 혁신적인 팬 플랫폼, 팬 경험을 선사한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뭐 위버스에서 라이브도 진행을 하고 이제 그쵸. 소통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뭐 앨범 구매, MD 구매 이런 것까지 다 그 플랫폼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독특한 시스템으로 지금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위버스가 사실 콘서트도 진행을 하는데 이게 특이한 게 하이브 페스티벌이 아니고 위버스 콘서트예요. 맞아요. 위버스콘 페스티벌. 저는 되게 당연히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하이브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위버스에 입점을 하고 있지 않은 아티스트도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올해부터 상당히 좀 그 세력을 넓혀 나가고 뭔가 문호를 개방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사실 화제가 됐던 게 방시혁 의장님이 또 위버스콘 무대에 출연을 깜짝 등장을 해서 그때 많은 화제를 낳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박진영님을 트리뷰트로 했던 무대에서 네, 말씀하시는 거 맞죠? 그렇죠. 어쨌든 저희 둘 다 위버스콘은 처음이었다. 네. 네, 위버스콘 자체는 처음이었고, 위버스콘이 2년 연속으로 인천에 있는 인스파이어 아레나와 리조트, 뭐 위버스 파크라고 이제 명명을 해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인스파이어 아레나는 사실 저는 내한 공연, 뭐 링킨 파크도 여기서 내한 공연을 했었고, 제드도 내한 공연을 했었고, 저는 EDC 코리아 다녀와서 그때 이제 내부는 아니고 외부 아레나에서만 이렇게 공연을 즐겼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파크라고 해가지고 인스파이어 앞에 굉장히 광활한 부지가 있어요. 장준환 평론가 뭐 텔레토비 동산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놨던데. 근데 그게 진짜 딱 가보면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 네, 경사가 꽤 있고요. 네. 그리고 바다가 보이고 넓고 높고 그렇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공연장 전체를 활용을 하더라고요. 재밌게. 위버스콘 2025 저희가 이제 취재를 다녀왔는데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일단은 말 그대로 부지가 굉장히 넓잖아요. 굉장히 넓고 또 공간 활용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그게 경사가 얼마나 높냐면은 그 무대가 안 보일 정도로 좀 동산들의 경사가 다 있고, 네, 그래서 따라서 이동에도 살짝 제약이 걸리긴 하는데, 진짜 텔레토비 동산. 그쵸. 그걸 어떻게 꾸미느냐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전 EDC 코리아를 그때 다녀왔으니까 그 체험의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갔을 때 뭔가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해결을 한 되게 어트랙션 비스무리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스팟도 마련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되게 활용을 잘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페스티벌, 한국에서 지금 페스티벌 붐입니다. 록 페스티벌도 많고, 뭐 일렉트로닉 페스티벌, 뭐 힙합 페스티벌, 그리고 모든 티켓 다 솔드아웃 되죠.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K-팝 페스티벌이 있나? 갑자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기획사 단위 뭐 단체 공연 같은 건 있어요. 예를 들면 SM타운, 뭐 JYP 네이션, YG 패밀리. 근데 하이브는 위버스콘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 자사 레이블의 아티스트들이 등장하는 의의는 있습니다만 위버스콘은 올해는 넬도 왔었고 뭐 위버스에 입점하지 않은 아티스트도 초청을 해서 K-팝 중심의 페스티벌을 연 건데 그래서 K-팝 페스티벌이라는 게 과연 존재를 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은 위버스콘이 좀 유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대체로 그런 공연들은 내부에서 진행을 하잖아요. 네. 지정 좌석제, 그러니까 좌석을 딱 앉은 다음에 거기서 아티스트만 교체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어찌됐든 여기는 야외와 그 내부 공연을 동시에 겸하고 있고 야외에서 하는 것들은 이제 또 피크닉처럼 사람들이 다 네. 돗자리에 깔아서 앉은 다음에 편하게 보는 네. 구조였잖아요. 아니 그러게요. 아니 스탠딩을 금지하더라고요. 그니까요. 네. 저는 오히려 나쁘지 않다. 아 스탠딩 안 하는 게 좋다. 네. 다 같이 안 해버리니까 편하더라고요. 시야도 되게 잘 보이고 네. 저도 되게 편하게 그냥 땅바닥에 앉아서 봤습니다. 스테이지가 두 개였죠. 이제 위버스 파크 그리고 아레나에서 공연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게 또 특이한 게 시간대별로 티켓을 다르게 팔았습니다. 맞아요. 이제 파크에서의 음악을 즐기는 분들 그리고 이제 아레나에서의 공연을 즐기는 분들. 그렇죠. 나이트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레나 공연은 이제 6시부터 시작이었고 네. 제가 갔을 때는 그 파크에서 페스티벌은 2시부터 이제 또 관람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 EDC 때도 느꼈고 이번에 위버스콘 때도 느꼈지만 인천이 바닷바람이 세요. 아, 네. 그 생각보다 햇빛이 센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여름이니까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펜타포트나 이런 데랑 확실히 다른 게 바람이 계속 부니까 아. 막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덥지는 않았다. 네. 그리고 굉장히 넓어요, 부지가. 맞아요. 진짜 넓어요. 얼마나 넓냐면 파크에서 아레나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왕복 30분 정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관계자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게 한 스테이지에서 다른 스테이지로 이동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파크에서 공연하시는 분들 뭐 대부분은 러닝 타임이 헤드라이너 빼면 거의 30분, 20분 이렇게 짧았는데 그거 끝나고 바로 아레나로 가서 시작하려니까 이미 다른 공연 시작해 있고 네, 그런 점들이 굉장히 동선이 넓다. 그래서 좀 이 부지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사실 좀 다니면서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이 인스파이어 아레나가 충분히 그런 페스티벌들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부지가 넓은 거는 너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부지가 짱짱해야 됩니다. 저희가 부산 락 페스티벌을 펜타포트보다 쾌적하게 느끼는 이유가 날씨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땅이 넓잖아요. 네. 거기 지형이 넓으니까 자연스럽게 공간 배치도 조금 더 이렇게 광활하게 배치를 할 수 있고 애초에 지금은 공연장 자체를 그렇게 두 개로만 이렇게 분리를 했지만 EDC 때는 네 개로 나눠도 그 부지가 엄청 넓어가지고 굉장히 쾌적하게 또 즐길 수 있었거든요. 네. 이건 하기 나름이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할지가 저는 되게 기대가 많이 되는 장소라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오고 가기 힘들다. 아. 한번 들어가면 걸어서 네. 나갈 수 없어요. 거기 아니, 그리고 애초에 인스파이어 아레나가 멀어요. 네. 진짜 멀어요. 뭐 파라다이스도 마찬가지고 파라다이스에서는 아시안팝 페스티벌이 또 개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맞네요. 예. 네. 그래서 인스파이어 아레나는 확실히 넓고 그 안에 뭐 아레나 가는 길도 그렇고 그리고 아레나 근처에 가장 치명적인 게 좀 즐길 거리나 뭔가 쉴 곳이 많지 않다. 그것도 맞습니다. 예, 뭐 길거리에 뭔가 피크닉처럼 돗자리 깔고 이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부지가 넓은데 위버스콘은 제가 봤을 때는 무대가 좀 작았단 말이죠. 그죠. 네, 그런 점이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무대가 작았어요. 맞아요. 물론 이제 그 어느 정도 빅 네임들이 서지 않아서 무대를 이 정도만 딱 이렇게 구성을 한 건가라는 생각이 있었긴 한데요. 그럼에도 뭔가 좀 더 키울 수 있지 않았나 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작년에 세븐틴이 파크에서 공연을 했다고 하는데 그 생각해보면 야외 스테이지에 그렇게 경사가 있는 무대? 한국에서 있었나?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 일단은 그 경사 자체가 굉장히 또 매력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겠다. 그거는 일단 뭐 차차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공연 이야기 좀 해보죠. 뭐 각자 다른 나라에 다녀왔기 때문에 서로 뭐 감상이 겹칠 일은 전혀 없을 것이고 음악가 출연하신 분들도 다 다릅니다. 맞아요. 그래서 각자 공연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무대를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갔던 토요일에는 제가 도착하자마자 파크에서 저희가 또 리뷰를 했던 추 씨가 공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어땠나요? 파크에서는 모든 아티스트에게 밴드셋을 제공을 했습니다. 밴드 라이브를 진행을 했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귀에 들어오는 곡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Only Cry in the Rain도 좋았습니다만 제가 느꼈을 때 마지막에 했던 스트로베리 러쉬가 제일 좋았다. 오, 네. 그걸 밴드셋으로도 네, 한 건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생동감 있게 에너지 넘치는 곡으로 좀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네. 장전 평론가는 낮에 봤던 공연 중에 재밌었던 거 뭐 있나요? 저는 거기서 봤던 공연 중에서는 아무래도 QWER이 제일 기억에 남더라고요. QWER. 사실 펜타포트 때 제가 QWER을 보고 싶었는데 그때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맞습니다. 들어갔어요. 그때 서드 스테이지였는데 네, 실내 공연장에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리는 바람에 그쵸. 거기 그 서드 스테이지 전체 다 통틀어도 제일 많았을 거예요. 그때 결국 못 본 게 조금 궁금했어가지고 이번에 좀 가까이서 이렇게 네. 가서 봤는데 확실히 라이브를 잘하더라고요. 그 과거에는 굉장히 이 밴드를 두고 실력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았죠. 많았잖아요. 뭐 핸드싱크를 한다, 뭐 그런 이야기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연주도 굉장히 수준급으로 잘하고 노래야 뭐 시연님 애초에 잘 부르시는 분이니까.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케이팝적인 퍼포먼스를 곁들이니까 진짜 뭔가 어디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우리의 자랑스러운 케이팝 밴드가 된 게 아닌가 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굉장한 극찬이 나왔습니다 지금.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네. QWER 관계자분들 보시면 좋아할 것 같은데. 화이팅. 저는 약간 QWER처럼 의외로 굉장히 즐겁게 본 공연이 있었는데요. 바로 네. 10cm의 공연이었습니다. 이건 되게 궁금해요. 네, 10cm가 전 깜짝 놀랐어요. 요즘에 또 주가를 엄청 달리고 있잖아요. 네, 뭐 너에게 닿기를이 지금 차트 1위죠. 네. 전 사실 그 애니메이션 실제로 봤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 갑자기 이 노래가 왜 다시 돌아오나 했더니 역시 10cm 권정열 씨의 멋진 보컬이 있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기대를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10cm 뭐 히트곡 많고 항상 하던 대로 똑같이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전혀 아니에요. 그냥 아이돌 그 자체입니다. 그 팬들을 조련하는 방식이나 호응을 이끌어내는 방식이나 히트곡을 전달하는 방식 모든 게 이래서 메이저고 이래서 프로다. 네, 완연한 어떤 클래스를 목격한 장면이었습니다. 뭔가 이제 음악을 시작하는 후배들은 10cm의 공연을 보고 어떻게 하는지를 좀 배워야 될 정도다. 약간 아니 그런- 그리고 그거 쉽게 따라할 수 없어요. 내공이 내공이 확실히 다르군요. 네, 굉장히 이게 쉬워 보이지만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0cm가 갑자기 이제 내가 이 노래를 꼭 연주를 해보고 싶은데 무슨 해봐도 될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네. 바로 그 다음 차례에 등장하는 보이넥스트 도어의 타이틀곡인 I Feel Good을 즉석에서 기타 치면서 커버를 해주는 거예요. 와, 눈살이 찌푸려지게 더 크게 멈춘 성질 Grammy crazy 부딪함이 셔버리게 When I say the good the good the good you want the good the good the good 진짜로요? 네, 밴드 멤버들을 거기에 이제 맞춰가지고 이제 연주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은 센스가 있는 거죠. 그쵸. 사실 위버스콘이라는 장소에 걸맞은 이벤트인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리고 파크 그 야외 무대에 앞에 계신 분들은 사실 10cm, 넬, QWER 이런 팀들에게 크게 관심 없지 않을까요? 네. 그것도 맞죠. 보이넥스트 사실. 도어와 이제 N팀을 기다리던 팬분들이셨을 텐데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나를 이제 좋아하게 만드는지를 아는 거죠. 그 아티스트를 보러 가는 사람들도 많긴 하겠지만 모르는 사람도 많잖아요. 네. 페스티벌은 필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소개장이 페스티벌만큼 좋은 데가 또 없잖아요. 역시 아티스트는 히트곡 많고 그리고 친절하게 호응 유도하면 끝이다. 그죠? 네, 뭐 그라데이션 너에게 닿기를 뭐 콘서트 뭐 명곡의 향연이잖아요, 사실 뭐. 근데 진짜 거기 있는 분들은 그 사실 다 알 거예요. 다 알아요. 10cm의 히트곡은 워낙 방대하기도 해서. 떼창도 굉장히 컸고 그래서 저는 토요일에 10cm 무대를 보고 많은 분들이 놀라고 저도 굉장히 즐겁게 봤다. 그리고 그날 되게 뭐 엄청 바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렇죠. 아레나에서의 공연도 좀 놓칠 수 없었고 보이넥스트 도어의 헤드라이너 공연도 궁금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좀 이건 좀 개선해야 될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제가 아레나에 좀 늦게 들어갔어요. 10cm 공연 끝나고 이제
맞춰서 들어가니까 보아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앞에 커버 공연은 다 놓쳤습니다. 사실 82 메이저도 굉장히 보고 싶었고 뭐 아일리시나 50-50의 공연도 보고 싶었는데 그런 걸 다 놓쳤고 네. 아쉽게도 그래서 들어갔는데 이제 보아 씨가 공연을 하고 나왔어요. 제가 보이넥스트 도어 헤드라이너 공연을 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 엔하이픈을 2023년에 서머소닉에서 봤기 때문에 막 어쨌든 공연 경험이 있으니까 다음에 봐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나왔는데 나왔을 때 그 아레나에 입장할 수 있는 팔찌를 끊는 거예요. 맞아요. 다시 입장을 못하게. 네. 그래서 이거는 물론 어떤 의미에서인지 이해는 되는데 페스티벌을 경험하는 페스티벌 팬으로서는 사실 이해가 안 되죠. 처음 겪는 일이었거든요. 네. 네. 그게 뭔가 저는 공연장 사이에 뭔가 레벨을 나누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너희 이거 보러 온 거 다 알아. 약간 그냥 사이드로 제공하는 무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네. 돼버리니까. 그럼 예를 들면 서울 재즈 페스티벌이 가장 비교가 되는데 저도 이번에 다녀왔거든요. 각 스테이지 들어가면서 뭐 팔찌를 끊는다거나 팔찌를 뭐 색깔을 확인한다거나 이런 거 없잖아요. 그쵸. 하나면 다 해결되는 느낌인데 아무튼 그런 점은 좀 개선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아무래도 그게 내부에는 지정석으로 운영이 되고 또 외부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또 페스티벌은 또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잖아요. 네. 애초에 표를 따로 팔기도 했었고 그런 지점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뭔가 그런 제약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페스티벌인 이상 그런 부분에서 불편함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네. 저희가 느꼈잖아요. 장소연 평론가는 일요일에 어떤 공연 또 재밌었나요? 그래서 제가 N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못 봤어요. 중간에 보고. 애초에 그냥 N팀을 못 볼 것 같았어요. 딱 라인업 봤을 때 제가 보고 싶은 아티스트랑 너무 겹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쉽지만 N팀이 그날 또 50분에 엄청난 셋을 준비했다고 네. 들었는데 그걸 눈으로 목격을 하지 못해서 너무 아쉽지만 N팀의 내한 공연을 놓치셨군요. 그쵸. 네. 저는 아레나로 바로 직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자마자 제일 먼저 봤던 공연이 피어 하모니.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던. 오. 네, 애초에 기대를 많이 하고 가기도 했는데 그 기대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팀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팀은 굉장히 뭔가 멤버 간의 개성도 뚜렷하고 그리고 보여지는 그런 비주얼적인 면에서의 퍼포먼스 측면이 굉장히 잘 살아있는 팀이다. 네. 라이브도 굉장히 또 수월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뭔가 꼭 오늘 언급을 하고 싶었고 피어 하모니. 네. 그리고 나머지 기억에 남는 공연을 2개 꼽자면은 저는 르세라핌이랑 투바투,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이렇게 2개를 뽑고 싶습니다. 네.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사실은. 르세라핌의 음악을 사실 제가 이즘에 있을 때도 그렇고 그렇게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았어요. 이게 어찌됐든 저희가 음악으로 접할 때는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았고 뭔가 르세라핌만의 매력을 제대로 발산하지 못했다. 르세라핌이 여기서 돌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그런 뭔가 좀 현실에 타협하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저희가 이집 내에서 그렇게 좀 평가를 낮췄던 건데 실제로 현장에서 보니까 확실히 다르긴 하더라고요. K-팝은 무조건 퍼포먼스가 평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율을 차지하는 장르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네. 저는 크레이지라는 곡을 현장에서 들으니까 그리고 그 열기가 있잖아요. 네. 팬들의 열기 그리고 애초에 K-팝 특화로 연출, 셋, 무대 이런 게 완벽하게 구성이 돼 있으니까 그냥 홈그라운드에서의 K-팝은 이길 수가 없다. 진짜 세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는 어땠습니까?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야 뭐 사실은 명실상부 그냥 명불허전이죠. 네. 네, 말을 안 해도 뭔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진짜 그런 연출적인 면이나 뭐 여러모로 그냥 자기들이 준비해온 곡들을 하나씩 그날 16곡인가를 했어요. 그거를 짜임새를 다 맞춰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무대 셋으로 한 번에 해버리는데 그 압도당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짬바가 있는 그룹이구나. 다르다. 네. 저는 투바투 처음 등장했을 때 어느 날 머리에서 뿔이 자랐다. 그때 이미지를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다 큰 거죠, 사실. 다 큰 지가 언제예요. 이미 그 수많은 커리어를 쌓으면서 이렇게 또 고난과 성장을 네. 겪어왔던 팀인 만큼
그러면서 되게 다층적인 이런 무대를 꾸밀 수 있는 팀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장준환 평론가와 저는 항상 밀고 있습니다. 미니소드 3 작년에 나왔던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앨범 재평가가 시급하다. 근데 진짜 좋았어요. 커뮤니티 반응을 둘러보다가 엔하이픈의 그 공연을 못 가서 굉장히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얼마나 다들 정말 그 공연을 갈구하고 있었냐면 신곡을 이번에 또 발표를 했잖아요. 엔하이픈이. 그래서 그거를 무대에서 미리 선보여주고 그리고 퍼포먼스 같은 경우나 뭐 세팅, 구성 이런 것도 아까 장준환 평론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투어에서 쓰는 그 셋을 그대로 가져와서 멋진 무대를 선보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때 보이넥스트 도어의 50분 공연을 사실 파크에서 봤었습니다. 네. 어땠나요? 저는 쇼케이스도 갔다 왔거든요. 그 쇼케이스에서의 그냥 무대만 생각하고 갔는데 그거보다 훨씬 밖에서 하니까 에너지 넘치고 멤버들이 재기발랄하고 뭔가 열심히 하고 재밌게 놀아봐야겠다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그 파크 전체에 좀 많이 있었다. 그때도 그럼 스탠딩을 못 하게 했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는데 그죠? 저희는 이제 그 동산 넘어가는 그 능선에서 봤거든요. 근데 외국인 팬분들은 일어나서 진짜 완전 미쳐서 노래 다 따라 부르시고 춤추시고 저는 사실 그게 보이넥스트 도어라는 팀에 좀 맞는 반응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긴 했어요. 그쵸. 아무래도 안전상 뭔가 그런 거를 좀 지키기 위해서 그런 규칙을 만드신 것 같은데 네. 보이넥스트 도어의 음악을 또 앉아서 듣기에는 너무 쉽지 아깝죠. 않죠. 네. 그래서 처음 이 I Feel Good이었고 그 다음부터 쭉 이어나갔는데 역시 오늘만 I Love You의 인기가 대단하더라고요. 2번이나 했어요. 진짜요? 네, 앵콜로 또 한 번 해줬기 때문에 네. 야 근데 인기가 그 노래가 나올 때 함성 소리가 일단 다르고 다 따라 부릅니다. 역시 아까 QWER 얘기했는데 그 QWER 작곡 팀이 또 그 노래에 참여를 했거든요. 네. 역시 또 최근의 코드는 이렇구나 생각할 수 있었던 공연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아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위버스콘은 한국 대중음악의 레전드들을 위해서 모시고 트리뷰트 무대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보아가 선정이 됐었고요. 작년이 박진영 씨였고 재작년이 엄정화 씨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커버 무대도 있었습니다. 50-50가 이제 발렌티를 커버를 했고 아일리시 IDPSB를 커버를 했다고 합니다. 저가 갔던 날에는 드림캐쳐의 유닛인 유아유랑 투어스가 그 이제 커버 무대를 했었어요. 네. 보아님도 사실 히트곡을 다 불러줬죠. 넘버원도 해주시고 네. 그리고 아틀란티스 소녀도 해주시고 보아님은 사실 뭐 레전드고 뭐 더 이상 저희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리고 저 단독 공연도 다녀왔었고 확실히 이게 홈그라운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인스파이어 아레나가 보아님의 홈그라운드는 아닌 거죠. 위버스콘이. 그러니까 약간 조금 컨디션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까지 뭔가 보아님의 매력을 살린 공연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고요. 일단 그리고 좀 편성 자체도 뭔가 애매한 느낌이 있어요. 네. 차라리 길게 할 거면은 쫙 그 히트곡을 쭉 훑어주는 그런 구성이 필요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뭔가 애매하게 뭔가 커버 무대 슥슥 지나가다가 갑자기 한 히트곡 몇 곡 하시다가 갑자기 빠져야 되니까. 네. 왜냐면 뒤에 또 스케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애매해진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단독 공연 할 때 항상 아쉬운 게 보아가 쌓아온 경력과 위상을 생각했을 때 너무 공연장이 작다는 불만이 있었거든요. 올림픽 홀에서 막 하고. 근데 아레나에서 어쨌든 보아님이 공연하는 거 보니까 좋았어요. 큰 무대가 어울리는 K-POP 레전드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컨디션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는 거죠. 위버스콘 뭐 마무리 해봅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위버스콘을 좀 재밌다고 느낀 지점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맥주, 술을 스테이지 내로 반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맞아요. 파크 내로. 이거 굉장히 독특한 페스티벌. 그리고 거기 계신 관객분들도 연령대가 다 어려 보였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느낀 게 이제 미국의 유명한 아이하트 라디오 페스티벌이 바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티네이저 대상에 이제 섭외하는 아티스트들도 굉장히 티네이저 친화적인 음악을 하는 음악가들이고 그리고 분위기 자체도 막 정말 락 페스티벌 하면은 이제 진짜 다들 슬램을 하고 싶어. 다들
난리를 치고 싶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그냥 차분하게 자기 좋아하는 K-pop 팬 아티스트 공연 보고 즐기고 이런 분위기가 여러모로 제가 최근에 다녔던 음악 페스티벌과는 굉장히 색다른 분위기를 자아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뭔가 그 전반에 깔린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달랐고요. 근데 애초에 페스티벌을 갈 때 꼭 슬램하고 꼭 앞에서 이렇게 뛰어노는 것만 좋아하는 분들이 모이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노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신 거고 저는 애초에 그런 의미에서 K-팝이 가지고 있는 거는 결국에는 어린 청자층 네. 그리고 글로벌적인 청자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는 지금의 위버스콘이 굉장히 좀 자리를 그래도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지금 인스파이어에서 하고 있는 게 지금 올해로 2년째잖아요. 네. 좀 장소적으로도 굉장히 좀 잘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멀긴 해요, 근데. 그것도 맞아요. 근데 거기 계신 분들 중에 관광객이 정말 많았잖아요, 사실. 그거는 어찌됐든 수익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르세라핌이 중간에 각국의 언어로 인사를 하는 파트가 있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뭐 하고 이제 일본어로도 하고 소리가 괴성이 막 나는 거예요. 네. 그때 느꼈죠. 되게 중국 분들이 정말 많이 찾아주셨구나. 사실은 인스파이어에서 묵으면서 페스티벌까지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기도 하잖아요. 네. 돈만 있다면.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뭔가 지금의 위버스콘이 수익적인 모델로도 그리고 뭔가 그런 현재 안정적인 모델로도 자리를 잡았고 앞으로도 그냥 이대로 그냥 가지 않을까. 네, 유지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면서 듭니다. 사실 뭐 내일 같은 아티스트도 등장해서 위버스에 입점하지 않은 아티스트도 그쵸. 이제 다채로움을 선사를 하는 것이고. 네. 근데 이제 제가 뭐 페스티벌 관계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팔찌 이런 거는 사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네, 좀 뭔가 페스티벌 팬이라면 좀 낯설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두 번째는 티켓 값이 비쌉니다. 네, 결코 싸지 않아요. 물론 맞아요. 위버스가 그 위버스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원격 줄서기, 아니면 MD를 미리 주문하고 받기. 맞아요. 그 좋은데 일단 티켓 값이 비싸기 때문에 전 이거보다는 더 많은 즐길 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뭔가 조금 더 어트랙션을 활용을 한다든지 뭐 그런 이벤트 부스들이 조금 더 많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연령층 K-pop 팬분들 그리고 관광객분들이 오셔서 이제 어쨌든 수익을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 인스파이어 아레나와 리조트에 돌아가고 이게 네. 사실 근데 인스파이어의 결정적인 문제인데 거기서 돈 쓸 게 별로 없어요. 맞아요. 저희는 취재하러 간 거니까 사실 뭐 밥 먹으려면 먹을 수 있고 네. 하잖아요. 근데 그 뭐 식당 밥도 비싸고 편의점 뭐 CU 있는데 한참 걸어가야 되고 거기선 컵라면을 또 안 팔아요. 안 팔아요. 네. 그래서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아레나로부터 파크로 이어지는 그 통로에 다 그냥 누워 계시는 팬분들. 맞아요. 그러면서 화장실 여자 화장실 엄청 줄 길고. 그죠. 두 번째는 뭐였냐면 돌아갈 때 집에 돌아갈 때 이제 저희야 뭐 택시 예약해가지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은 네. 정말 어떻게 귀가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 길거리에 늘어선 수많은 팬들 보면서 아 이게 참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뭐 펜타포트 같은 락 페스티벌의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거기에 바탕이 되는 건 일단 그 오고 나갈 수 있는 경로를 좀 개선을 해야 된다. 셔틀이 제가 볼 때 100대가 있어도 부족해요. 거기는 진짜로. 네. 그 많은 인원을 수용을 하려면은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긴 걸어서 나갈 수가 없는 구조예요. 맞습니다. 거기 갇혀야 돼요. 차편이 끊기면 거긴 갇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인파를 이렇게 계속해서 내보내고 들여보낼 수 있는 그런 뭔가 활로가 없다면은 맞습니다. 사실상 거기 인스파이어에서 묵어야 되는 숙박비가요? 거의 한 100까지도 네.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참 그래서 그런 좀 연계도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도 뭐 거기 계신 분들이 다 거기 푸드코트에서 밥 사 드시고 예. 막 백화점에서 옷 사시고 막 그러는 거 보면은 예. 되게 신기한 광경이다. 네. 되게 관광 특화 지구 같아요. 그 지역만. 그렇다고 뭐 차 가져간다고 대안이 될 수 없거든요. 거의 주차도 그것도 굉장히 맞아요. 힘듭니다. 아무튼 인스파이어 아레나 그건 인스파이어 아레나의 문제고 위버스콘도 이제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죠. 이렇게 2025 위버스콘 후기를 간단하게 풀어봤습니다. 한국의 K-팝 정말 인기 많습니다만은 K-팝 공연장도 부족하고 페스티벌도 부족하고 콘서트도 사실 열리면 저희 같은 평론가들은 예매 못합니다.
저희 팬클럽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선예매권도 없고 네. 1초 만에 그거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취재를 하지 않으면 사실 K-팝 공연을 보지 못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위버스콘이 앞으로 좀 잘 더 다듬어져서 모범적인 행사로 계속해서 생명력을 이어나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